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은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림을 삼킨 개의 작가 최경화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책을 보면서 개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런 농담도 했지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아유, 읽어보시라고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봤는데 개 그림 모아놓은 그림책 같은 것들은 뭐 과거에도 좀 있었지만 이렇게 텍스트가 많은 이야기 책으로서의 개에 집중한 미술 관련 책은 아마도 세계 최초일 거다. 이런 지금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될 책일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주로 저희 가족을 중심으로. 네. 이 책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은 이제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서 북토크 뭐 특강 신청하세요. 가능한 영어 언어는 코리안, 포르투기즈, 스페니쉬, 잉글리쉬? 약간? 네.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 언어로 북토크 가능한 작가로. 책은 되게 얇아요. 215쪽인가에서 본문 끝나던데. 네, 그리고 도판도 있으니까 네. 이제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도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봐야 돼. 네, 천천히 봤으면 그림 좋겠어요. 좀 봐가면서 그리고 그림이 관련 그림이 앞에 있기도 하고 뭐 가끔은 또 뒤에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쳐다보고. 그리고 앞에 모니터 있으면 그냥 모니터로 검색하면은 그림 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띄워서 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전자책도 사고 종이책도 사가지고 종이책과 태블릿을 다 놓고 보는 방법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저자와 출판사가 아주 좋아하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그림에 대한 묘사가 많기 때문에. 전자책 나왔습니까? 근데 나올 겁니까? 나올 예정도 없어요? 네. 많이 팔리면 나오겠죠. 뭐. 그 그림을 어쨌든 보면서 텍스트를 천천히 이제 곱씹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읽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최경화 작가님의 시선에서 소술하는 이야기가 있고, 솔직히 저는 그게 더 재밌긴 했어요. 저는 개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 개의 시선에서 또 소술하는 의견화? 네, 의견화한 대목. 네, 그 대목도 또 재밌고 거기에 또 의외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견화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게 작가 본인을 의견화했으면 개소리로 멍멍멍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참고 문헌 보니까 그 영감을 준 책이나 이런데 개에 대한 과학책 같은 것도 꽤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그 개의 역사 이런 책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부분들은 최경화 작가님 시선으로 소술을 해놓았고, 미술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개 자체 이야기에 대한 정보는 그 개의 시선으로 소술해놓은 대목들이 있어서, 그런 대목들도 좀 이렇게 곱씹으면서 읽으면 개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천천히 여기 구석구석 신경을 많이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성을 좀 느끼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읽은 건가요? 네. 근데 제가 그 개가 생각하는 화가, 개가 생각하는 그림, 아니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개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거를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건 어쨌든 저도 이제 호모사피엔스니까 완전히 개 시선은 아니겠죠. 진짜로 만약에 제 개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이거 읽으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대한 그냥 제 입장에서 좀 노력해본 정도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개를 키우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이제 공감도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읽으시면은 아마 최경화 작가님 수준으로 좀 공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 대목은 좀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개를 키우지를 않아서 그게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JYP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네. 네, 모든 사람이 개를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그 개가 주인공인 혹은 개가 등장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들 중에 우리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더 유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은 여기 나오는 작품들의 작가들이 모두가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은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섞여 있잖아요. 네. 네. 특히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인상파 화가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 현대 미술 화가들을 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뭐 여기 뭐 호크니 같은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뭐 피카소라든가 네. 아니면 뭐 고흐라든가 뭐 세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걔랑 연이 있을 것도 같은데 피카소는 개 안 키웠어요? 피카소가 키우던 닥스훈트가 있어서 피카소랑 친한 사진 작가가 피카소랑 그 개를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은 그 책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네. 그 닥스훈트 그림도 그 피카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났을 때 좀 왜 나이 들어서 피카소가 그린 거 보면 되게 일필휘지로 그냥 척척척 이렇게 그린 네. 그림도 네, 꽤 네, 있잖아요. 음. 그런 걸로 이제 그 닥스훈트 그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자들이 더 이상 관심을 안 두니까 드디어 걔한테 이렇게 관심을 물론 그때도 같이 사는 분이 있었죠. 그렇군요. 내가 그 피카소 마지막 분도 인생을 잘 아니었고. 몰라서 네. 지금 피카소 비하 발언하는 거죠? 피카소 비하 좀 당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책도 있지만 피카소 질투 발언입니까? 지금 혹시? 그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책도 있지만 물론 이제 현대 작품들은 저작권 해결 문제도 이렇게 만만치 않거니와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책에 싣지 못할 정도로 뭔가 많은 뭔가를 지불하거나 허락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허락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피카소 같은 경우는 아예 어소시에이션인가요? 하여튼 그런 딱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관리하는 정도니까 여기 그림 꽤 많이 실려 있는데 이거 확대한 부분까지 치면은 한 100장 됩니까? 한 5, 60장? 하여튼 꽤 많거든요. 네,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네요. 이거 다 그러면 저작권 문제 없는 아예 저작권 문제가 없거나 그렇죠. 뭐 돈을 냈거나 뭐 이런 걸 그렇죠. 텐데. 네. 근데 여기 저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은 비쌀 텐데. 데이비드 호크니는 이제 제가 전시장에 가서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아마 요 강아지 그림만 딱 했으면은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전시장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액자 프레임까지 이렇게 네. 넓게 잡아서 음. 우리가 저 유튜브에 남의 영상 올릴 때 약간 기울여 가지고 거기 약간 좀 해바라기 표시 좀 하고 이러면 허용되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러면은 좀 피카소 아깝네요. 걔도 이렇게 미술관 가서 찍어가지고 올렸으면 피카소 같은 됐죠. 경우도 그렇다면은 저작권 문제만 해결되면 한 챕터로 들어갈 법했네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 현대 미술로 올수록 약간 얘기거리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 그 현대 미술은 얘기도 덜어내고 뭐 역사도 덜어내고 나중엔 색깔도 덜어내고 형태도 덜어내서 나중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현대미술 비하 발언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현대가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현대 미술을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또 동양 미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동양 네. 미술 특히 한국 미술 싣지 못했고 그러니까 맨 뒤에 이렇게 왜냐 한국 미술도 그 개가 등장한 작품들이 꽤 있잖아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양 미술 중에서도 17세기 정도까지 15세기, 16, 17세기 얘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18세기, 19세기 얘기도 꽤 많은데 왜냐면 그때가
개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지금처럼 현대적인 우리 가족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때 특히 영국에서 그리고 그때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그림도 많고 오늘날의 많은 품종들이 다 그때 그때 많이 등장했잖아요. 생겼고. 네. 지금 현대의 개에 대한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이 그쯤에 나온 게 많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미술들은 뭔가 신화가 됐든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거를 성경이 됐든 그렇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야기거리가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고. 좀 더 많고 상상할 거리도 많고. 근데 현대 미술은 그냥 봐서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작가가 뭐라고 이런 의미야라고 막 구라를 치면 우리가 지금 현대미술 그럴 비하시는 듯한데.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림을 딱 걸어놓고서 있는 그대로 느껴라. 그렇죠. 네. 색깔, 색깔, 재료 이러는 거에 더 하긴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로스코 작품 같은 거를 맞아요. 보고 거기에 귀퉁이에 개가 한 마리 있다 한들 뭐라고 이야기를 풀 거냐고. 아니 이 개는 도대체 어떤 개일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현대 미술 빠진 것보다 한국 작품이 하나도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분명히 제가 모르지만 무슨 김홍도 신윤복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중섭 박수근 뭐 이런 분들의 그림도 뒤져보면 분명히 그 뛰어노는 거예요. 개들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예, 책의 맨 뒷장에 보면 그런데 그 사실은 최경화 작가님만큼의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또 그런 썰을 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욕심 내셨어도 됐을 법도 한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겸손하셔서. 아 이게 잘 팔리면 후편을 내겠다라는 계획이야 뭐 돈도 안 드니까요. 네. 그림을 삼킨 게니까 이제 그림을 토한 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편집하고 싶네요. 정말.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전 재산을 네. 기부하면서 미술관에 기부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던 이 사업가 제임스 카원 스미스라고 하는 네. 스코틀랜드 출신 사업가가 있는데 이분이 내셔널 갤러리 이게 스코틀랜드 내셔널 갤러리에 에딘버러에 기부를 하면서 조건을 두 개 달았는데 제가 얼른 그 기부 금액을 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270만 파운드니까 한 40억도 넘지 않아요? 뭐 3, 40억 정도. 근데 그 몇십억을 주면서 첫 번째 조건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반려견 칼럼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그린 초상화가 늘 미술관에 걸려 있어야 한다. 영원히 미술관이 존재하는 한. 두 번째 지금 현재 반려견 휴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니네 미술관이 잘 돌봐야 된다. 이 정도 조건이면 뭐 당연히 기부금 받아야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미술관에다가 제안했어도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미술관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40억인데 받지 왜? 우리나라 미술관은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롤모델이라고 책에 쓰셨잖아요. 롤모델이라기보다도 공통점이 많다. 네,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그런 거 하고 싶다. 여기 다 써놨어요. 지금 카원 스미스와 나는 공통점이 많다. 미술을 좋아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개와 지금 같이 사는 개를 사랑하고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 내가 40억만 모으면 공통점 하나 추가다. 공통점 하나 추가다밖에 없네. 모으면 내가 이렇게 기부하겠다라는 말은 안 쓰셨구나. 혹시 몰라서. 아니 근데 이제 40억 정도 모으면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닐까요? 하겠다는 약속은 없어. 공통점만 있지. 혹시 책걸상을 염두에 두신 거 아닐까요? 책걸상에 기부하시려고요? 나쁘지 않죠. 그 대신 PD님이 저희 강아지를 돌봐주셔야 되는데요. PD님이 아니라 JYP가. 네. JYP가 아이가 없잖아요. 40억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네. 그 강아지 돌봐드리고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까? 제대로 돌보죠. 뭐. 네. 하루에 산책 2시간씩. 네? 아니 그때가 아니 여기 미술관도 사람 고용했어요. 그때가 그렇죠. 되면은 JYP가 자기 몸도 돌보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그 40억 받고 개 돌보고요. 그다음에 그 강아지 초상화를 뭐 우리 집에라도 제가 영원히 걸어두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 인스타 책걸상에서 1년에 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개 관련 책을 소개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아니, 프로그램 책걸상 이름도 바꾸죠. 이름도 뭐 호두의 책걸상 이런 걸로 YG와 JYP의 뭐 개걸상. 개걸상 이렇게 바꾸는 걸로 책 얘기 합시다. 네. 청취자 떨어지는 소리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이 그림의 뒷얘기들. 저는 항상 그런 뒷얘기들이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 되게 이게 파격적이라 그럴까요? 좀 이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써도 돼 싶은 부분이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 분들이 몇백 년 전 부부가 문자 네. 메시지 막 주고받는 식으로 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든지. 근데 JYP 실제로 그게 가능했을까 생각되죠. 근데 실제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제가 그 책걸상에서 소개했던 메리와 메리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그 같은 도시에 살았다 그러면은 연인들 사이에 한 3-40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시종들이 계속 맞아요. 하인들이 계속 쪽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는 좀 있었겠지만은 생각보단 빨랐다. 생각보다 빨랐고 예. 그다음에 그 느낌이 지금 우리나라 카톡 주고받는 거랑 좀 비슷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것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메리와 메리 그때보다 훨씬 옛날인데 옛날이니까. 여기도 이제 그 꽤 메시지가 빨리 오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오간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 편지가. 그러니까 신기해. 네. 그리고 여기 화가하고 저 종교 재판관하고 네. 네. 그 서로 기록도 논쟁하는 아주 자세히 남아 이야기. 있습니다. 뭐 기록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그대로 기록을 옮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 웃기는 스타일로 글을 바꾼 거죠. 약간 줄였죠. 근데 거기에 해석을 조금씩 덧붙이셨죠. 네. 중간중간에. 네. 지문처럼. 근데 제가 그 원본을 봤었는데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해놓은 그러면 거랑. 예를 들어서 그 재판관이 왜 네. 여기 소환되었는지 아는가? 그랬더니 화가가 이제 모릅니다. 짐작은 하는가? 네.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괄호해가지고 아는 것과 짐작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제 작가가 생각이죠. 지문 넣은 거잖아요. 네, 제 작가가 생각이죠.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웃기려고 아니요, 마음에 든다고. 네. 웃기려고 한 게 아, 아닌데 아, 제가 아니. 웃었군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어쨌든 그 부분도 웃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교 재판 기록을 길게 인용하면서 중간 중간에 막 이렇게 작가가 개입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독특했고. 그리고 도대체 이 개와 그리고 이 그림의 등장인물은 누굴까를 약간 추리소설 스타일로 이렇게 추적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저기 이분이 제가 지금 누군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맨 이탈리아 앞부분이요? 아르고스 편? 아르고스 편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이 되게 무성했는데 따져보니까 아닐 수 있다. 아르놀피니. 아르놀피니의 개 요 부분. 네. 네. 그런 대목들도 저는 약간 추리소설 읽듯이 되게 재밌었어요. 요 글도 좀 근사했던 게 옛날 작품에 얽힌 이야기, 추리, 뭐 개 이야기 이런 걸 속는 하는 와중에 슬쩍 본인이 2018년에 직접 구입한 자신의 소장품 판화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 걸쳐서 딱 실어놨어요. 네. 이거 비싼 아닙니다. 거예요? 아주 저렴한. 근데 마치 되게 비싼 작품인 것처럼 지금 몇백억짜리 작품하고 같은 사이즈로 뭐 뻔뻔하게 맞다. 그게 근데 근사하긴 했어요. 요 판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네, 그 아르놀피니. 아나 하즈의 판화가 네. 그 얀 판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초상화를
다시 모티프로 만든 거니까. 화가로 판화로 만든. 네. 이건 얼마쯤 합니까? 이런 거는 판화는? 이 판화는 그때 샀을 때는 한 15유로? 그러니까 이게 판화인 거죠, 어쨌든. 네, 판화, 석판화. 그러니까 석판화인 것 같아요. 네. 인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꽝꽝꽝 네, 찍어가지고 그걸 한 만든. 거예요.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아, B5 네, 용지. 네. 작아요. 네. 15유로 정도면 우리도 살 수 있는데. 아,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아, 봤었나? 본 적이 없나? 근데 실제로 되게 작더라고요. 작아요. 네, 네. 그 원작인 아르놀피니 초상화도. 네. 그 YG는 여기 있는 그 여러 개들 중에서 뭐 제일 그래도 마음이 가는, 마음에 드는 개는 누구예요? 아, 저는 약간 또 성과주의자라서 스코틀랜드 내셔널 갤러리에 계속 걸리는 영광을 누린 칼럼? 네, 그 개가 칼럼. 팔자가 참 제일 좋다. 네. 그렇게 되고 싶다. 뭐 아. 이런 느낌? 부럽다. 그게 성과주의자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 있습니까? 뭔가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 저는 요 에드윈 랜드시어 랜드시어. 이분은 영국 영국 작가죠. 작가죠. 이분이 그린 그 개 되게 귀엽고 그림 네. 좋았는데 네. 개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 유명한 이 저 그 듀어스라는 그 스카치 위스키에 쓰인 이 그림이 같은 화가라고 네. 몰랐거든요. 아. 요 저 술 광고는 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또 언제 스코틀랜드 가면은 요 위스키 한번 먹어야겠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비스킷 깡통 요것도 사와야지 뭐 이런. 그리고 중간에 저는 이런 대목도 재밌었어요. 그 되게 보고 싶었던 그림이었는데 아. 개인 소장이어가지고 네. 너무 안타까워서 아 이제 네. 이 그림 다시 못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공공 기증을 해가지고 볼 수 네. 있게 되어서 네.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대목도 되게 좋았고 그 지난주에 소개한 예술도둑 생각도 좀 나고 아. 네. 그 로자 보누에르라는 화가의 이야기도 뭐 재밌었어요. 이게 언제적입니까? 19세기인데도 네. 프랑스에서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됐대요. 네. 불법이었다고. 네. 근데 입으려면 허가서를 네. 경찰서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유효 기간이 6개월이래. 자, 넌 6개월 동안은 너 바지 입어도 돼라고 이제 경찰이 도장 찍어줘.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고.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경찰들이 그 자 들고 다니면서 스커트 길이 쟀던 거랑 뭐 약간 비슷한 상황이네요. 허가증을 내주질 않았지만. 그 우리는 허가증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못 입었으니까 프랑스가 좀 더 여성 친화적인 나라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 최경화 작가님은 이 그림, 이 책에 소개한 네. 그 개가 등장한 혹은 개와 인연이 있는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진짜 내가 우리 집에 소장할 수 있다. 아. 훔쳐서든 아니면 사서든 훔쳐서 우리 집에 소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 소장하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돈을 벌어서 사면 좋겠지만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카유보트 그 그림을 정말 이렇게 막 계속 생각했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나서 아, 이 그림을 영영 다시 볼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그림이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 딱 가 있게 됐다는 거 알고 나서의 그 기쁨. 그 기스타브 카유보트의 그 작은 개가 작은 등장한 개가. 그림.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이 꽤 실제로 봤을 때 꽤 큰데 그 개가 차지하는 부분 되게 작거든요. 네. 근데 아마 개를 기르는 분들은 딱 이 개의 바디랭귀지를 딱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본 제 자신도 약간 좀 흐뭇하고 이 그림도 느낌이 좋고 해서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 같으면 이 그림으로 네. 하겠습니다. 202쪽과 203쪽에 나란히 실려 있는 두 장의 그림에 관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제 보셔야 실제로 돼요, 보시면 진짜. 진짜네. 그냥 그림만 봐서는
뭐 10,000명 중에 9,999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생각을. 사실 저는 박물관이나 그 화전에서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아마 걔가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슬쩍 신경 안 보고 쓰죠. 그냥 뭐. 지나갔을 것 같아요. YG는 이거 그냥 여기 저 같으면은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주로 이제 꽃이나 뭐 집 이런 걸 봤을 거. 당연히. YG는 거기 걔 옆에 서 있는 그 여자들 아 저는 하늘 먼저 하늘 봤을 것 같은데 구름. 구름 네. 걔를 주목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이 걔의 어떤 디테일까지 포착하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다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대목들에 아 하는 대목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 양반은 이 그림에서 어떻게 이걸 봤지 이런 느낌. 제가 개 그림만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처음에는 글을 읽고 나서 그림을 찾아보다가 한 중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먼저 그림을 본 다음에 그 책을 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도대체 이 그림에는 무슨 개가 어디 있어? 개가 어디 있어? 걔가 없는 그림도 꽤 있어요. 예, 이야기의 전개를 이야기를 위해서. 설명하려고 혹은 이제 그 음. 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개가 등장하지 않은 그림도 있는데 이제 대체로 메인 그림은 개가 등장하는데 그렇죠. 여기에는 개가 어디 있다는 거지? 막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아, 그 어떤 그림이 제일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이야기로는 그 저 40억 기부하시고 미술관에 개 맡긴 분 근사한데 이런 네. 생각이고요. 뭐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이번에 알게 된 아마데우 드 소작 까르도슈 이 이름도 어려운 네. 이분 그림 한 점 갖고 싶어요. 주실라고요? 아니 이 분이 되게 그 젊어서 파리로 가서 이제 그림을 막 배우고 그 당시는 1900년대 초는 파리가 이제 미술계의 중심지였으니까 그 젊은 그런 화가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료 화가들한테 보고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봐요. 이런 식도 입체파처럼도 그려보고 뭐 그래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사람 작품을 지금 모아놓은 걸 보면 다 비슷하지가 않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실은 책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 같기도 하고 그런 그림인데 그렇지 않은 그림도 꽤 많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좀 오래 살아서 화가로서 경력이 길어졌으면 어떻게 더 이렇게 줄기가 쫙 생겼을 텐데 미처 그러기 전에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일찍 사망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탁 나오지를 못했죠. 또 궁금하네요. 하여튼 포르투갈 가서 이분 그림 좀 더 보고. 근데 지금 도판에 책에 실려 있는 하나, 둘, 셋, 4장, 4개의 그림이 있는데 4편은 다 같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작품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저 같은 경우는 정정하겠습니다. 하나 가질 수 있으면 호크니로 할래요. 그렇다면 비싸니까. 맘대로 고를 수 있는 거라면. 네. 근데 저는 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워낙에 유명한 그렇죠.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그 미술 평론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한 그림이기도 해서 저는 네. 잘 알고 있었던 그림인데 놀랍게도 거기에 개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 책을 읽고서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냥 책 전체에서 그림 딱 하나 생각나는 건 칼럼 초상화 빼고 역시 그 40억 받은 역시 칼럼. 그 에드윈 랜드시어의 늙은 양치기의 상주.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 아픈 그림. 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가의 농간이죠. 그렇죠. 네. 네.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으실 것 같은데. 네, 읽으세요. 네. 근데 그 그림은 정말 그림만 딱 놓고 보면은 정말 약간 가슴 아프고 좀 공감 많이 되는 그런 그림. 그 연두나 호두 사진이나 뭐 좀 그림을 그리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그림은 못 그립니다. 그러면 사진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뒤에 좀 부록으로 하나 실지 그러셨어요. 사진은 잘 찍으세요?
사진 그냥 질문의 태도가 이상한데. 사각형만 맞춰서 찍어요. 네, 왠지 잘 못 찍으실 것 같아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그 지금 마지막에 그 네. 이암이라는 네. 한국의 이 16세기 그림 한 편만 이렇게 네. 슬쩍 넣어 두셨는데 그 그림도 너무 귀엽죠. 이 그림도 참 근사한데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셔가지고 혹은 이 스토리 하나를 발견하기 만들어내려면 어려워서 네. 제가 이제 이 앞에 부분 글을 쓸 때 그림을 하나 이제 딱 테마가 되는 걸 정한 다음에 그 온갖 거를 다 조사를 하고 뭐 각종 서류와 책과 뭐 이런 거를 다 모아서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써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암 선생의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이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이암 선생에 대해서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했었어요. 알아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또 이 한국 옛날 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한자도 알아야 되고 좀 그래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고 그래서 얘기를 캐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판사 사장님이었으면 그 저 연두나 호두를 좀 직접 그려보시라. 못 그리면 어떠냐. 도저히 못 그린다 그러면 혹시 저 남편께서는 그림 못 그리냐. 저보다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동네에 좀 그림 잘 그리는 친구는 없느냐. 화가가 그리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화가가 그리지 않으면 아니면 작가가 그리지 않으면 친구들이 작가가 내 친구라고 나는 못 그려서 내 친구한테 부탁했고 얘도 호두 이뻐한다고 쓰면 되는 친구들이 그려준 저희 집 개 그림은 이렇게 뭐 조그맣게 있긴 있어요. 그거를 싣고 이 개와 얽힌 나의 이야기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그림 솜씨만 좀 더 있었으면 나는 이 아이의 그림을 뭐 450장은 내가 그렸을 텐데 근데 이제 안타깝다고 전작에 있잖아요. 이런... 노경과 여행하기. 그 전작에서 그 연두나 호두와의 인연 이야기는 쭉 풀어내셨던 거죠. 그렇죠. 전작에 있어? 연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경과 여행하기가 연두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네. 몰랐지. 그래요, 그럼 빠른 수긍. 앞에 책에 있었구나. 네. 그래도 하여튼 이제 그림 개 본인 개 이야기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 네. 호두는 뭐 아직 잘 살고 있으니까. 호두는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3살 반. 그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뭐 이미 다 일정이 끝났을 것 같긴 한데 네. 북토크 2번인가 하고 가신다고요? 네, 2번 합니다. 이미 한 번 하셨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2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실이라고 예상이 되세요? 전혀 감이 안 잡히세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 아니 그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확실한 건 예술책을 잘 사신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이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림을 좋아하면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사적인 의견은 이제 개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일단 많이 보이시기는 하는데 정작 오시는 분은 왠지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전작들 내셨을 때도 북토크 좀 해보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제가 책 나올 때 한국에 없었어서 이렇게 그 한국 방문하는 기간을 맞추질 못해가지고 못했고 세 번째 책은 북토크 했었어요. 그때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 책 개나 그림에 관심 없어도 그냥 저자 사람한테 관심 있어서 오는 분들도 꼭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에 낸 책을 믿고 오는 독자도 많은 것 같고 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YG가 북토크 하면은 주로 책 내용 때문에 오죠? 주로 사람 보러 오는 건 아니에요. 주로 저를 보러 오죠.
표지 사진이랑 실물이 그냥 같나 뭐 이런 거 확인하려고. 자,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세요? 네. 아, 네. 주로 가을에 옵니다.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제일 좋을 때. 네. 올 가을 한국 네. 방문은 아주 좀 특별한 네.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여름에 안 오시길 잘했어. 아, 여름에 못 오겠어요. 그래서 북토크도 잘 하시고 네. 남편하고 이번엔 또 같이 오셨으니까 네, 같이 왔습니다. 한국 여행도 좀 다니시고. 네. 그림을 삼킨 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또 많은 독자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두도 같이 옵니까? 아니요, 걔는 호두는 못 지인 오죠. 집에 네. 맡겼어요. 네. 같이 올라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표를 또 그러니까 돈을 추가로 내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국 방문할 때 기회 되면은 네. 그때 또 책 나오면 또 네. 모시기로 하고요. 그때까지 책걸상 계속 하시려고요? 아, 그렇네. 아니, 그래, 뭐 은연중에 계속 하겠다라는 언제까지 의지를 할지 표명하시네. 모르겠습니다만 책걸상 좀 계속 들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케일을 팝니다. 저 포르투갈에도 좀 팔아주시고. 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신 빌드업을 거예요. 하시고 아니, 저 아니. 모르고 막 넘어가고 있었어. 네, 최경화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